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미있고 쉬운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여러분들을 위한 상담 스페셜이 준비가 되어 있죠. 2부부터 신나고 재미있게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상담 접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받는 사람의 샵 0082번 적으시고 내용란에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양봉샤스 이주연 전문가님과 2부 동안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접수를 좀 주셔야 연결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8월에 들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시크릿 원정대도 문자샵 0082번으로 받고 있으니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신청 바랍니다. 자, 2부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 함께해 주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드려야겠죠?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핫가이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2부는 또 상담으로 금요일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담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의 종목들이 잘 갔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고 네, 벌써부터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데 일단 천천히 볼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겨우 3,270선을 지켜준 반면에 위원님의 포트에 담겨있는 아주 귀여운 종목은 시장과 상관없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종목이 뭐죠, 위원님? 광주 신세계가 오늘 좀 잘 올라줬어요. 네. 뭐 오랜 기간 좀 조정을 받기도 했고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말썽을 부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그동안 이제 광주 신세계 조정 나올 때마다 이제 리뷰를 계속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서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저녁 방송에서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제가 출연을 했을 때도 이제 리뷰를 드렸죠. 뭐 그래서 올랐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영업이익률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 뭐 여행 관련주라든지 소비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아마 기여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거래량이 좀 꽤나 나오면서 추세 전환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이후부터 뭐 바로 상승이 나올지 딱히 뭐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뉴스 같은 거 추후에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눌림이 나온다. 그렇다면 방향을 상방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신규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고요. 네. 재무제표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다시피 보시면 뭐 자산 대비해서도 저평가 반토막되어 있는 부분이고 매출이 뭐 1,500억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막 500억씩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5%, 막 4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 올해도 뭐 비슷하게 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매출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뭐 어떤 백화점이라는 뭐 이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 대단한 뭐 성장성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영업이익과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자산주들, 자산주 버블이 나중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저점에 있는 자산주들 실적이 좋고 영업이익률이 좋고 안정적인 그런 회사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업들 중에서 특히 이제 뭐 백화점들 같은 경우는 땅이랑 건물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분명히 그렇게 자산주로 꼽힐 수 있는데 광주 신세계를 제가 신세계보다는 광주 신세계를 보시고 현대백화점보다는 광주 신세계를 보시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적정 주가 뭐 한 35만 원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이번 기회에 이제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주유소에서 제가 목표가 잡아놓은 한 24만 원 정도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그 정도 올라왔을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는 사실 포트에 담겨 있어도 그렇게 걱정되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장대 양봉을 시원하게 그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9%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수익권으로 좀 돌아선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관련돼서 혹시나 포트폴리오 내 종목을 함께 팔로우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
부분까지 좀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광주 신세계 여전히 투자 아이디어는 유효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석의 신이라고 또 불리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오늘 카카오뱅크 첫 상장일이 아니었습니까? 아, 네. 네, 아침부터 정말 MTS, HTS가 먹통이 될 정도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한 번에 시장에 좀 몰렸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첫 상장일이어서 그냥 팔고 나는 여기서 만족하련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더 끌고 가야 된다 하는 갑론을박도 시장에서 굉장히 많았고 더불어서 모회사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오늘 했는데 역대급 호실적이 나왔는데 모회사는 또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이 수급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좀 주셨는데 말하는 대로 됐거든요, 위원님. 그 따상 갈 줄은 진짜 몰랐는데 네. 그리고 조정이 한 차례 정도 좀 나와주면 외인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이 기관들에서 좀 매수를 좀 크게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결국 은행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뭐 KB금융이라든지 뭐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신한지주, 네. 유명한 은행들, 우리금융지주까지 해서 보면요. 연기금이 지분을 제일 많이 들고 있어요. 한 9%에서 10%. 그리고 외인들이 대부분의 지분의 한 50%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배당 성향도 좋고 뭐 이제 이런 은행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 결국 은행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요. 일단 상장 첫날에는 뭐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네. 이런 매수 외인과 기관, 뭐 연기금의 매수세가 쏠리면서 다시 주가는 좀 안정적으로 크게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리고 KB금융을 발라버리는 정도의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시가총액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네. 상상외로 너무 잘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이게 따상에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따상 성공하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33조가 됐거든요. 은행 1위입니다. 국내 은행에서 1위의 시가총액이고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로 봤을 때 12위에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순으로 보게 되면 지금 카카오뱅크 아래에 뭐가 있냐? 포스코가 있고요. 삼성물산이 있고 현대모비스, LG전자,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KB금융, 신한지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카카오뱅크가 그만큼 이제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좀 낮다고 보지만 네. 월요일 날 따따상을 간다. 만약에 월요일 날, 다음 월요일 날. 정말 또 상한가를 또 만약에 간다. 기념을 통한다. 네. 그러면 시총이 44위가 되기 때문에 탑 10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셀트리온이 지금 10인데 네. 또 상위 10위권 안으로 이제 국내 기업으로 이제 또 올라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개인들이 오늘 많이 팔고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외인과 기관이 많이 샀는데 네. 월요일 날 좀 뜨면 이걸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렇게 넘기는 그런 작업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접근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요. 너무 뭐 지금 카카오뱅크 매수를 해서 뭐 장기적으로 나는 보유해야지 이런 생각은 지금은 조금 좋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뭐 참고만 해보세요. 사실 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신규 상장주라서 저도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급적인 부분은 분명히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지분을 좀 모아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고 네. 연기금도 꾸준하게 투자를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오늘 연기금 많이 샀어요. 네. 단타 치려고 사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긴 한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좀 조심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존 주주분들께는 뭐 축하 말씀드리겠고요. 네. 신규분들만 조금 조심하자.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공모주에 또 청약을 해서 받았던 분들은 오늘 또 상한가에 안착을 해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이 다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말하는 대로 수급이 움직여준 카카오뱅크 오늘 첫 신고식을 치렀는데 앞으로도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이런 전략을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 성함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이슈가 많아서 종목
종목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다고 해서 바로 연결을 좀 해볼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덕산 테코피아요. 덕산 테코피아 매수가랑 비중은요? 26,500원에 20%예요. 20% 들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상승이 나와줬네요. 네. 네, 제가 이 종목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오늘 사셨어요? 어제요. 어제 사셨어요? 네.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셨네요. 네. 너무 고가에 샀죠. 아니요, 뭐 주가가 잘만 올라가 준다면 뭐 고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신고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라서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네. 회사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다, 그죠? 네, 네. 요거는 선생님 어떤 연유로 사시게 되셨어요? 삼성 보고 줬다고 그래서 샀죠. 방송에서 좋다고 해서? 예. 그러셨구나. 일단 그 OLED 쪽이라서 네. 제 생각에는 괜찮은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실적적인 부분이 일단 1분기에 56억 정도 나왔고 올해 240억 정도 영업이익, 매출이랑 영업이익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 네. 이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의 큰 변화 속에 이제 좀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기업 실적적인 측면을 실질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는 네. 올해 나오는 실적을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지금 주가가 뭐 고평가됐나 저평가됐냐 이런 부분들 따진다면 그냥 적정 수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업사이드가 사실 얼마나 나와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는데 네. 뭐 사실 뭐 바이오주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도 보면 실적은 말도 안 되게 뭐 조금 나오고 있는데 뭐 시가총액은 굉장히 큰 종목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그 가치적인 측면으로 일단 보시기보다는 네. 이 OLED 사이클에 좀 편승이 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 궁금하신 게 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 이거죠? 네. 그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 뭐, 일단, 어느 정도 목표치는 저는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요 추세의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저는 뭐 계속 보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선생님 그냥 일단은 네. 손절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손절가만 이탈 안 하면 왜 최소한의 그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손절가만 이탈 안 하면 일단 가격 위에로 볼 때 이제 지금은 뭐 딱히 저항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가격 저항을 놓고 그 정도 가격까지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3만 원 정도 일단은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그렇게 봤어요. 네, 그 정도 그러니까 29,900원부터는 좀 매도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한번 좀 지켜보시고 손절가는 뭐 여기서 굉장히 이제 넓게 하단을 잡게 되면 네. 좀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그 구간을 깨고 내려갈 때는 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딱 그 26,000원이라는 가격 저항대를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세대 하단 자리를 갖다가 이제 딱 뭐 손절가로 잡고 간다라고 봤을 때,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짧게 선생님, 네. 25,700원 오늘 저점 구간이에요. 네. 예, 딱 요 가격을 손절가로 한번 잡고 25,700원 네. 이탈 안 나오면 네. 요대로 그냥 보유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네. 요 가격을 딱 이탈하게 되면 일단 네. 한 차례 손절을 진행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얼마나 걸리겠어요? 3만 원 정도 올라면? 글쎄요, 뭐 지금 주가가 파동이 하나 나오는데 한 20%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보면 20% 올라가고 눌림 나오고 또 한 요 가격대에서 20% 올라가고 눌림이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뭐 계속 이렇게 간다라고 보장은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29,200원 정도 가면 눌림이 한 차례 나올 텐데 제 생각에는 시장이 만약에 괜찮다 다음 주에 그러면 뭐 한 3, 4일 한 다음 주 안에도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일단 손절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지금 뭐 상승하는 추세 흐름대로 해서 그런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접근을 네. 하시는 게 좋겠다. 단기적으로 선생님 3만 원까지 네.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거는 생각해 두세요. 한 29,000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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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저항이잖아요. 가격 저항이라는 게 이제 뭐 뒤에 동그라미가 많이 붙는 거 9,000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20%시니까 분할로 조금씩 팔면서 한 3만 원까지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달리는 말에 좀 달려서 같이 타신 것 같은데 덕산테크피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상담까지 저희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가워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SM 라이프 댄싱. SM 라이프 디자인.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720원이요. 3,720원의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100% 중에 30%요. 30% 정도? 알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와우, 요번에 한 3일 전에 사셨다, 그죠? 네. 어제 사셨어요? 며칠 됐어요? 하면 3, 4일? 3일 전에 딱 그 가격대를 한번 돌파를 하고 3,800원 네. 그때까지 갔었는데 고점권에서 딱 사셨네요, 그죠? 예, 예. 요거 왜 사시게 되셨어요, 선생님? SMCNC 매각 그설에 같이 네네.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죠. 차트도 괜찮고 그래서 좀 오를까 해가지고 했는데 예. 사는 순간부터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매각 이슈로 좀 종목들이 엮여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 SMCNC하고 예. 갤럭시아 SM인가? 그죠? 예. 갤럭시아 SM하고 그다음에 SMCNC하고 그다음에 예. SM 라이프 디자인하고 이렇게 지금 예.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SMCNC가 보면 제일 강하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같이 움직이더라고 이거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예. SMCNC는 예. 6월 달부터 해가지고 한 차례 올라가지고 요 가격대를 쭉 지켜주다가 지금 예. 7,000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은 6월 달에 이제 같이 올랐어요, 오르기는. 예. 올랐는데 가격 조정을 갖다가 줘버렸습니다. 옆으로 그냥 좀 횡보를 하다가 올렸으면 주가 좀 더 올라갔을 텐데 가격 조정을 좀 하다가 이렇게 요번엔 이제 올라온 거고. 그래서 예. SM 라이프 디자인이 올라가면 급등을 하면 SM 라이프 디자인이 따라서 막 올라갔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같이 이제 짝짓기 매매라고 해가지고 보통 대장주가 움직이면 부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후발주들을 같이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시세를 먹는 그런 방법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일단 뭐 SM 라이프 디자인이 가기 위해서는 SMCNC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보면 한 네 종목이 있는데 대장이 SMCNC, 그 다음에 부대장이 SM 라이프 디자인, 그 다음에 키스트, 그 다음에 갤럭시아 SM 이렇게 해서 지금 네 종목이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갤럭시아 SM하고 키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네 종목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M 라이프 디자인, SMCNC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차피
SM 라이프 디자인 따라가는 거니까 그죠? 예, 예. 근데 이거 제가 저기 방송 때 요거 상담 드릴 때 항상 얘기했던 게 한 3일 전부터 일단 단기 목표치는 왔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예. 지금 여기서 이제 상승폭을 보게 되면 약 한 120% 정도 올랐고 요 이제 저점 구간에서 또 상승한 폭을 보면 지금 150%가 올랐어요. 그래서 한 120%딱 올라가는 순간부터 제가 이제 오버슈팅 구간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어제부터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물량을 싸그리 다 털었다라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예. 그래서 한 차례 정도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인수급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는 수급은 뭐 계속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반등 정도 나왔을 때 이걸 다 털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그런 거 저는 안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예. 눈에 보이게 이렇게 이제 사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릴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흐름상은 봤을 때 5일날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오고 오늘 아침에 시세를 한 차례 살짝 줬다가 주가가 만약에 세력이 다 털어먹었다면 이게 쭉 이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안 빠지고 요 지금 6,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직도 올려서 물량을 더 팔아먹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다면 SMCNC 같은 경우는 뭐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어요. 시간 외에서도 오늘 뭐 조금 뭐 거래량도 잘 나왔고 살짝 올라줬고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반등이 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보시면 6,400원대가 저항 자리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SM 돌파해내고 라이프 올라가야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볼 수 CNC가 있어요. 아니라 SM 라이프 디자인 그거예요. 저는. SMCNC. 왜냐하면 얘가 네. 가야지 따라 움직일 거니까. 예, 예. 네, 그러면 SMCNC가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이죠. 6,500원대 저항 자리를 뚫어내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SM 라이프 디자인도 한 차례 반등이 나와주면서 3,500원짜리가 있죠. 3,500원짜리 지금 굉장히 강한 저항이거든요. 예. 요 가격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요 가격대를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SMCNC가 아까 말씀드렸던 6,500원을 뚫고 지금 뭐 6,600원 저항 자리 돌파하고 5일날 만들어졌던 이 고점까지 뚫어내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나올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요 한 전고점 6,8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 그리고 6,500원대부터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어디까지 갈지는 솔직히 뭐 우상향 흐름이라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매각인 이슈는 뭐 저 CJ도 참여하고 뭐 카카오도 참여하고 뭐 네이버도 참여해가지고 이슈가 지금 발표는 안 났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그래가지고- 이슈가 재료는 살아 있으니까 예. 더 올릴 그래서 거는 이제 기대감에 같은데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건데. 예, 빠져서. 이게 더 올릴 거는 같은데요. 문제는 여기 보시면 앞에 이제 1차 상승이 나오고 나서 횡보를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2차 상승이 이제 요 저항 자리를 돌파해 놓고 한 4, 5일 정도 눌렸다가 지금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가 바로 가느냐 아니면 그 아까 전에 재료가 소멸이 안 됐으니까 기간 조정을 거치든지 가격 조정으로 눌리든지 했다가 또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이제 뭐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흐름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바로 쭉쭉 가는 그림이 될 거고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SM 라이프 디자인도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지금 주가 흐름은 어저께도 거래량이 확 줄고 SM 라이프 디자인을 봤을 때 거래량이 확 줄고 오늘도 그거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줄어들면서 단기 눌림은 일단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차트적인 흐름도 SM 라이프만 그냥 딱 놓고 봤을 때는 저점 구간에서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한 저항대를 딱 돌파하는 자리니까. CNC보다 많이 오르질 않았기 때문에 조금 주가적으로 오를까 해가지고. 근데 SM 라이프 디자인은 후발주기 때문에 글쎄 이게 뭐 네. 순환매가 돌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키스트라든지 갤럭시아 SM이라든지 SM 라이프 디자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다 움직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SM 라이프 디자인이 못 움직이면 지금까지 계속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움직였던 게 갤럭시아 SM인데 이게 어저께 이제 상한가 가는 시점에 SM 라이프 디자인 보면 음봉 달고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환매 돌면서 얘네도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얘가 주가가 크게 안 밀리면서 뭐 요 구간에서의 이런 횡보 구간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뭐 SM 라이프 디자인이 그 사이에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SM 라이프 디자인이 앞에 한 차례 올라가지고 박스권 만들었잖아요. 요 구간만큼 정도 뭐 오른다 생각하면 일단 앞에 요 고점권에 저항 라인이 있으니까 뭐 한 4,100원이나 4,200원 정도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얘 혼자서 막 이렇게 그 SMCNC는 지지부진한데 막 치고 올라간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SMCNC가 단기 과열이 들어가잖아요. 단일가로. 단일가 매매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SM 라이프 디자인이 대장질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갤럭시아 SM이 저는 조금 더 대장질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 이유는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는 앞에 저항 라인이 1년간 없었습니다. 매물이 훨씬 더 적어요. 지금 SM 라이프 디자인은 바로 앞에 매물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여기 두드려 맞을 겁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파동은 요 박스권 정도의 폭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가격 저항이 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4,000원부터 해서 매도 관점으로 분할 매도로 4,000원에 일부 팔고 그 위로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해서 4,200원까지. 일단은 뭐 저는 지금 뭐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고 그냥 본전이라도 왔으면 얼른 나오려고 그래요. 아니 그냥 본전 오시면 그때부터 터지니까. 비중을 줄여가세요, 선생님. 줄여가시고 뭐 그렇게까지 올라오면 사실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발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썩 이렇게 막 이게 좋게 보이지는 않고요. 근데 재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기사화되고 뉴스가 될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불거지면 주가는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지금 SM 라이프 디자인이 추세적인 라인을 그어보면 분봉상에서 요런 저항 자리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이거 아침에 갭으로 뚫어서 뭐 한 3,450원 위로 출발해 준다면 시세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 아침에 갭이 좀 크게 상승해가지고 한 3% 정도, 2% 이상 올라서 출발한다. 그러면 SM 라이프 디자인도 선생님 매수가까지 분명히 오늘도 올 조금 가능성이 오르가 높아요. 아침에 좀 오르더니 쭉 빠지더라고.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SMCNC가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아침에 올랐다가 쭉 밀리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같이 두고 움직여요. 보세요. 같이. 예, 같이 두고 보시고 같이 움직여요. 계속. 네. 그러니까 요거는 월요일 날 아침에 만약에 한 2.5%, 한 3,500원 정도 출발하면요. 시세가 한 차례 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선생님 매수가 부근까지 온다 하면 3,700원 부근에서부터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부담 없이 재료 살아있다 생각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금 SM 라이프 투자하세요? 네 디자인 정말 자세하게 봐주셨어요. 답답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좀 같이 보면 좋을 종목들까지 켜두고 비교해 두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1531-1611, 1612번, 문자는 샵 0082번 받는 사람 설정을 하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이번에 한번 문자로 가볼까요, 위원님? 종목이 지금 도착을 했는데 뒷자리 7394님께서 위원님 한국타이어 가지고 있습니다. 51,6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5만 원 라인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자, 한국 타이어 꽤나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지지를 좀 받을 수 있는 가격대 부근까지 조정이 나왔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48,000원이라는 요 가격대를 계속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면 요 가격대를 이탈하면 일단 손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6년 주기로 돌아오는 그 대타이어 교체 주기가 있어요, 중국에. 네. 그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작년에 원래 왔어야 되는데 안 오면서 2019년도에 왔어야 됐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그게 안 오면서 주가가 이제 뭐 좀 강하게 올라주지는 못했고, 뭐 우상향하는 흐름은 꾸준하게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보시면 뭐 일봉상으로 봐도 딱 보이긴 한데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고점대 영역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제 더 치고 올라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그런 위치인데,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5만 원이라는 가격이 2018년도에도 저항이었고 앞에서도 뭐 지지 저항으로 좀 많이 작용을 했던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요 구간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기간 조정이라든지 뭐 가격 조정이라든지 이렇게 좀 흔드는 흐름들이 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은 가격 조정을 지금 좀 주고 기간 조정도 주고 요 지금 1월부터 이 흔들기가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추세적인 관점도 사실 이렇게 이제 파동이 나올 때마다 저점 구간을 그렇게 크게 막 밀지 않으면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68,000원 이탈 안 나오면 보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네.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6조 1,000억,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가 약 8,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에요. 1분기에 1,860억 정도가 나왔으면 대략적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가 조금 더 계속 좋게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컨센서스 달성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맞다. 그러면 여기서 한 30% 정도가 더 올라가야지 최소 시가총액이 8조가 되잖아요. 그럼 업사이드가 여전히 6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으로는 48,00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 네. 상단으로는 6만 원 정도 그렇게 잡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의 업사이드를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가격대 보시면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문자로 가볼게요. 셀트리온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연 전문가님, 정말 잘 사셨네요. 18만 1,0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랑하려고 보내신 걸까요? 부럽네요. 18만 원 라인에 갖고 있으면 그냥 쭉 가져가면 되겠죠?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셀트리온이랑 그 셀트리온 제약이랑 요번에 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요번에 이제 그 신약들 뭐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판매가 잘 되면서 바이오시밀러들 네. 판매 잘 되면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온 부분인데, 요게 뭐 피크를 쳤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치료제 관련해서 살짝 이 실적적인 매출적인 부분에서 좀 네.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전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수익이 한참 잘 나오고 계신 부분이니까 그냥 익절가를 딱 잡고 이 익절가 안 깨지면 나는 이 회사를 좀 더 길게 가져가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추세 저항도 벗겨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실적 발표 나오고 저점도 하나 잡아줬기 때문에 파동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대로 일단 보유를 해보시고, 뭐 40만 원 가셨을 때도 안 파셨는데 거의 40만 원 가까이 갔을 때도 지금 가격대에서 굳이 파실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익절가를 잡고 그냥 사실 못 팔아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못 파실 거예요. 39만 원 왔는데도 안 팔았는데 이 가격에서 팔긴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계좌에 찍혀 있는 수익금 자체가 달라졌는데 그렇죠. 못 파실 겁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면 또 더 올라갈까 봐 못 파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고 자녀분에게 물려준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고 다음 세대로 토스. 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항 자리를 제가 보자면 30만 원대 여기 갭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30만 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올 것 같고 그 구간에서 좀 저항을 받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정말 이번에는 내가 올라오면 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30만 원 정도 왔을 때 한 절반 정도만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 절반은 또 흐름을 봐서 그때 가서 또 상담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중이시긴 하지만 30만 원 선까지 받는데 어떻게 또 여기서 팝니까? 위원님께서 자세하게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3부도 저희 상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을 예정이니까 많은 접수 부탁드리고 당연히 지금 현재 올림픽에서 여자 배구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종목 네. 상담을 해두고 저희 프로그램도 틀어두고 배구도 같이 보면서 응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배구 재밌기는 하지만 스코어가 이렇게 막상막하 네. 가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아이, 그럼요. 예.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또 틀어놓고 보시면 네, 토스. 네. 제가 스파이크를 네. 탁 때리듯이 이렇게 여러분께 시원하게 좀 상담해드릴 테니까 와, 저희 짠 줄 알았어요, 지금. 아니었죠, 위원님. 이렇게 완벽한 호흡이 그렇죠. 또 한 네. 세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네. 저희 프로그램도 보시고 그러니까 접수를 해두셨으면 네. 저희 프로그램 보시고 옆에서 배구도 응원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부까지 상담 이어집니다. 자, 저희 상담 또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 계시다고 하니까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우리 시청자님? 저 SK 때문에 오.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전화 너무 잘 주셨고 매수가랑 비중 네.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7만 6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15% 되거든요. 한 번에 사셨어요? 아니요, 이제 여러 개 샀는데 네. 그 제일 이제 평단이 제일 그 많은 쪽에 그러니까 계좌를 이렇게 분산해 갖고 샀는데 그러셨구나. 예, 28만 알겠습니다. 1천 원서부터 해 갖고서는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사신 건데 이제 평단을 계산해 봤을 때 한 27만 6천 원 정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배구 안 보시고 상담 문의를 주셔가지고 이게 더 중요해갖고. 네. 예. 제가 네네. 그 SK를 살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분할 매수를 좀 몇 번 했어요. 그래서 평단가를 이제 27만 6천 원으로 맞춰놨는데, 이게 단기로, 얼마 정도 보고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장기로 이게 투자가 가능한 건지, 네. 장기로 한다고 그러면 한 얼마를 봐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리고 9월에 네네. 이제 SK 리츠가 이제 또 상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주사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영향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이런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해갖고 지금 의원님한테 좀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사실 SK, 그러니까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요, 네네.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네. 연결 재무제표로 이렇게 잡혀 있는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는 네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네네. 가치를 평가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연결 재무제표에 나오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네. 순수하게 지주사의 가치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좀 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지만 뭐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SK 그룹에 있는 텔레콤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다 좋은데 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했을 때 지주회사를 사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일단 가치를 측정하는 부분에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SK 리츠의 상장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앞서서 이제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 그죠? 네. 뭐 예, 바이오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상장한다는 재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고 했던 부분들이 결국 네.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네. 일단 차트 흐름은 그냥 딱 보기에도 딱 좋아요. 좋고
지금 연결로 우리가 실적을 봤을 때도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네네. 별도 재무제표로 해서 한번 봅시다. 네. 그러면 지금 5천억 정도 1분기에 나왔고 컨센서스를 별도로 봤을 때 올해 왜 이렇게 안 좋게 나온다 돼 있지? 7,200억이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2분기 실적이나 뭐 앞으로 3분기, 4분기 나오는 데서의 어떤 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부분인지 제가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뭐 SK 이노베이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인호에서 일단 네. 2조가 나갔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인호가 이제 가시적으로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게 이제 2분기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투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네네. 오히려 인호 주가가 빠지면서, 그러니까 그 분할한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네. 이게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 지금 연속 오르고 있거든요. 5일째인가? 그러니까 이 찔끔찔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네.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떼낸다고 하니까 네네. 그 LG 화학처럼 이제 조정을 받는 부분인데 이것도 올라갈 거예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예, 2차 전지 관련된 거 떼낸다고 해도 걔를 뭐 바로 상장을 시키지 않는 다음에는 SK 이노베이션도 올라갈 거고요. 예. 그 SK도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일단은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도 뭐 계속 무난하고 네, 한 2022년까지는 뭐 금리 인상도 없다고 하니까 선생님 네. 어차피 이건 뭐 단기적으로 보신 건 아니시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거면 SK를 안 사셨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예.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는데 네. 지금 셀트리온을 내가 틀어놨네. 자, 죄송합니다. 자, 아, SK 네. 차트를 보긴 봤어요, 선생님. 보고 얘기를 네네. 드린 겁니다. 지금 기간 조정을 잘 거쳐놨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코로나19 터지고 나온 이런 추세 하단 자리에서부터 탁 돌리기 시작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요 장기 추세 라인은 훼손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에서.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26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안 깨줬어요. 그죠? 네, 여기 네, 계속 네, 지켜주고 있고 앞에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3월 말쯤인데 3월 25일이랑 26일 사이에 네.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갭이 열렸단 말이에요. 네, 네. 이 갭이 안 깨지면 그러니까 갭을 메우러 내려오지 않는다면 네. 상승 추세는 열려 있고 지속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네. 앞에 전고점 구간을 생각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뭐 29만 2천 원 정도 요 구간 뚫어주고 네. 뭐 눌림이 한 차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단 네. 한 32만 원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아, 32만 원이요? 네, 32만 원까지는 올라올 거고 네, 너무 네. 긴 관점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 올 연말쯤에도 네, 네. 올라올 수 있어요. 아, 연말까지는 32만 원 본다고요? 네, 그 정도로 만약에 대형주 섹터들이 가는 흐름이 나온다. 지주사들이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다음에 SK그룹 관련주들이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온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네, 네. 4분기 정도 됐을 때는 한 32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예, 예. 뭐 신고가를 돌파하고 가는 흐름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실 네네. 고점 저항 자리는 네. 요렇게 지금 긴 관점으로 보셨을 때, 그러니까 뭐 네. 6개월이 아니라 뭐 1년 이렇게 넘게 봤을 때는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 저항 자리는 이렇게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한 40만 원까지도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어차피 네. 긴 관점이시면 선생님 이거 10억 이상 사두셨어요 혹시? 10억 이상 샀냐고요? 예. 아니요. 아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 여건에 안 들어가니까 예, 예. 배당도 받으신다 생각을 하시고 예, 예. 26만 원짜리만 안 깨면 이대로 네네. 그냥 쭉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26만 원 깨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네. 가서 조금 걱정하시면서 전화 한번 더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네. 이거를 40만 원 본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연말에 40만 원이 아니라 이제 내년에 보라는 거죠?
뭐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는 한 30만 원, 32만 원까지는 올 것 같은데요. 네. 뭐 내년 한 중반 뭐 그 정도 한 6개월 사이클로 얘는 지금 시세 파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요번에 뭐 올라가면 32만 원 갈지 40만 원 갈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연말까지는 32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 시장만 부러지지 않는다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혹시 이게 26만 원 깨질 상황이 거의 없을 것 같지만 네네. 혹시라도 깨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서 문의를 좀 드릴게요. 네네.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SK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십니까? YJM 게임즈야. YJM 게임즈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요? 2,900원에 20%. 2,900원에 20% 저희 방송 보고 사셨어요, 혹시? 예. 아유,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 포트에도 있는 종목이긴 한데 바로 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밤낮과 수고하십니다. 네, 선생님 혹시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랑 통화하지 않으셨어요? 예, 했는데 올라가고 못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요까지 딱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봤던 부분인데 일단 뭐 한번 좀 정리를 하시지 아쉽네요. 어쨌든 선생님 예. 요렇게는 안 끝날 거예요. 더 갈 거예요. 제 생각에. 더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2,5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를 해놨어요. 여기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시세를 좀 강하게 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차익 매물 실현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눌림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2,945원이라는 가격대가 딱 보면 저항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요 저항 자리를 일단 한번 요보다 시세가 좀 더 나왔으면 좋았는데 사실은 어쨌든 뭐 저항까지 이제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2,500원 그 박스권 돌파한 자리 있잖아요. 2,530원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여기를 이탈 안 한다 하면 저는 또 다시 한번 올릴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2,945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요. 2,945원이야. 예. 그러니까 뭐 한 3,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메타버스라는 요 테마에 포함돼 있고 그 테마는 아직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나면 다시 한번 올리는 파동이 나와줄 때 그때는 3,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니까 선생님 그때는 3,000원 정도에는 저항이 좀 강하거든요. 물린 분들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뭐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이 쓰이신다 하시면 비중 한 절반만 딱 줄여놓고 한번 지켜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2,500원 깨지면 손절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깨지면 다시 전화 주세요, 선생님. 예, 알았습니다. 네, 성투자세요. 예. 네, 올라왔을 때 파셨으면 좋았을 걸.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전략 말씀을 드렸으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저희 위원님과 함께 쭉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은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 검색하시고 보내주시면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저희 이렇게 2부 상담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어지는 3부도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전화, 문자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3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